좋아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도미닉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논문 한 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금비대 훈련에서의 이상적인 주간 세트 수를 확인할 수 있는 논문인데요. 시간은 없고 할 이야기는 많으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우선 실험에서 세팅된 기준 및 상황을 간략 소개하겠습니다. 실험 기간은 총 6주간 진행되었습니다. 피실험자 수와 평균 훈련 경력은 약 5년 훈련한 30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하였고, 피실험자 평균 능력치는 바벨로 하는 백스쿼트 기준으로 체중의 1.75배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훈련 방식은 한 주당 부위별 3회씩의 트레이닝을 했고, 이것은 즉 6주간 3회씩 훈련했으니 총 18세션을 진행한 것입니다. 무게와 반복 횟수는 1RM의 60% 중량으로 10회를 반복했고, 이것은 본 세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활용된 운동 종목과 세트 수에 대해서는 이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으로서는 백스쿼트, 벤치프레스, 스티프레그 데드리프트, 오버헤드 프레스, 언더그립 랩풀다운 이렇게 5가지를 선택했으며, 세트 수는 매주가 지날수록 점진적으로 늘어나게끔 세팅했습니다. 운동 종목별로 보시면 1주차와 6주차는 약 3배 이상의 세트 수 차이를 보입니다. 상체군과 하체군으로 세트 수를 구분하면 이런 표로 확인이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주차와 6주차는 약 3배 이상의 세트 수 차이를 보입니다. 즉 이와 같은 1에서 6주차까지는 세트 수의 증가를 제외하고는 모든 게 동일하게 진행된다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의 실험을 통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주간 세트 수에 따라 근매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함인데, 이때 또 중요한 게 영양과 실험 방식입니다. 저도 비전문가이기에 쓰여져 있는 걸 대략 한국말로 요약한다면, 읽어봐도 알 수 없는 첨단 기기들로 측정이 이루어졌으며, 생체 조직 검사를 통해 최대한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1일 500kcal 이상의 에너지를 추가로 더 섭취시켰다고 합니다. 이어서 무슨 또 이 실험에서의 영양 섭취에 대한 내용을 보려면 클릭하라고 하면서 다른 논문으로 연결되긴 하는데, 단백질 보충제 섭취에 관련한 내용이라 약간은 좀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여 과감하게 이 부분은 생략했습니다. 아무튼 실험 결과는 이렇습니다. 여기 파란색 그래프는 린바디 매스를 뜻합니다. 린바디 매스, 즉 제지방량은 주간 훈련량, 즉 볼륨이 많아질수록 높아지는 건 당연한데, 그래프가 상승하다 꺾이는 시점이 이런 식으로 존재합니다. 물론 그 뒤로 계속 상승하긴 하지만 20에서 24세트 지점을 지난 후엔 그래프가 꺾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체외수분을 제외시킨 체내수분을 나타내는 주황색 그래프의 경우 꺾이는 정도가 더 급격합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나 DXA가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잠시 언급해드리자면, 두 종류의 다른 X선을 조사하여 가장 정확하게 골밀도를 측정하는 검사 방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실험을 보면서 간단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20에서 24세트 사이로 훈련하는 것이 효율적인 훈련 세트의 맥스치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 봐도 뻔히 아는 그래프겠지만, 훈련 볼륨이 커질수록 근육이 받는 데미지 역시 커지며, 근비대는 일정 수준의 범위를 넘게 되면 줄어들게 됩니다. 오버트레이닝이 발생한다는 의미죠. 20에서 24세트를 이 그래프에 대입한다면 대략적으로 화살표가 가리키는 곡선이 완만해지는 시점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두 번째로 20에서 24세트보다 더 많은 세트를 훈련할수록 효율은 떨어질지라도 절대적인 근매스는 어쨌든 커진다는 겁니다. 다른 논문 결과에서도 보이듯 세트 수의 증가를 통한 전체적인 볼륨량의 증가는 근비대를 키웁니다. 회복만 잘 된다면야 당연히 많이 훈련하고 회복하는 게 근육량을 늘리는 가장 단순한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너무 단편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 저것은 결국 여러 명의 평균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저보다 더 높은 수치와 한참 모자란 수치를 보여준 훈련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 글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저들 중 어느 부류에 속할 것인가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좀 과장되게 표현한다면 마치 우리나라 직장인 평균 연봉과 나의 평균 연봉의 갭이 발생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수분을 제거한 근육의 양을 측정해 보았더니 3주차에서 0.7kg이 증가했고 6주차에서는 0.5kg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즉 세트 수를 늘렸을 때 0.2kg이 오히려 더 줄어든 셈이죠.
수분을 근육에서 무조건 빼야 맞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심미적인 걸 중시하는 보디빌딩이라면 당연히 중요하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실험자들 간의 제지방량의 증가를 보겠습니다. 이게 킬로그램인지 파운드인지 정확하게 표기되질 않았는데 만약 저게 킬로그램이라면 저 하늘을 마치 뚫으려 하는 주황색 그래프 훈련자는 6주 동안 6kg이나 근매스를 얻은 건가요? 여기 로이더가 한 명 섞여 있나 봅니다. 아니면 수분을 근육에 엄청 많이 머금었다는 건데 저로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수치네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제지방량이 늘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오히려 3주 이후에 그래프가 더 가파르게 오르는 사람도 있고 시작부터 근손실이 오는 친숙한 인자약도 있는 것 같고 참 역시나 가만히 보시면 누구나 느끼시겠지만 같은 경력과 비슷한 수준의 훈련자들임에도 사람에게는 참 다양한 반응이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단순하고 무난한 훈련에 있어 결론은 거의 일관되네요. 정도와 성장, 퇴보의 시기가 각각 다를 뿐이지 근매스가 조금씩이나마 다들 높아지기는 합니다. 이건 세포 외액의 결과입니다. 근육량이 늘어남과 동시에 세포 내액과 외액은 약 3대2 정도의 적정 비율로 늘어나기 마련인데요. 근육량이 늘어나니 역시나 수분량도 함께 늘어납니다. 아까 잠시 언급했던 제지방량에서 매정하게 수분까지 빼버린 순수 근육량입니다. 평균치로는 3주에 0.7kg을 얻었지만 6주엔 0.5kg을 얻었습니다. 오히려 평균은 줄어든 것이니 어떻게 보면 이들 중 일부는 3주 이후부터 헛짓을 한 걸지도 모르겠네요. 보시다시피 그래프에서 3주 후에 꺾여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제서야 늦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늘 누구에게나 100% 맞는 프로그램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에게 맞는 커스터마이징은 본인 스스로가 하는 게 가장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꼭 실험과 기록을 해가면서 조정을 해 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평균 논문 결과에 의한 부분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적용되어 잘 먹힐 확률이 높을 뿐이지 모조리 맞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본인의 유전자가 평균 이상이거나 이하인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어서 그래프 몇 개만 더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볼륨 두께입니다. 사이즈가 느는 사람도 있고 주는 사람도 있네요. 줄어드는 사람은 뭔가 싶겠지만 한창 본인이 훈련하던 프로그램에서 이미 오버 트레이닝이 진행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두근 두께고요. 그래프의 꺾임이 더 확연합니다. 근섬유의 면적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타입 2, 즉 속근 근섬유의 면적을 나타내는 그래프이고요. 타입 1, 즉 지근 근섬유의 면적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속근과 지근은 골고루 발달시키긴 하네요. 사실 이제서야 이야기하지만 이 논문 내용은 구독자 한 분께서 다른 채널에서의 내용을 저에게 보여주시며 세부적이고 부가적인 내용 분석을 의뢰한 것이고 깊지는 않지만 제가 허락한 시간 내에서 최대한 빠르게 파악하여 공유드렸습니다. 객관적인 논문이지만 제 미천한 수준 내에서 본 것이기에 해석이 잘못된 부분도 있을지 모르고 덧붙이는 제 주장이 여러분들의 심기를 건드릴 수도 있지만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1RM의 60% 강도로 10회씩 주 3회 훈련하는 데 있어서의 부위별 세트 수는 주당 20에서 24세트가 적절하다. 이를 초과한 높은 세트를 계속 진행하게 된다면 얻을 수 있는 근매스의 양이 많지 않거나 심하면 오버트레이닝이 되어 오히려 다시 줄어들 수도 있다. 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훈련 프로그램을 세울 때에 참고가 될 수는 있으나 보시다시피 개인 편차가 너무 크기도 하고 완벽한 프로그램의 검증을 위한 실험이 아닌 하나의 객관적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일 뿐이기에 저 60% 강도의 6주 훈련 자체에는 너무 목매실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60% 강도로만 계속하는 건 더 의미가 없으며 경력과 체중 대비 활용하는 무게 등에 따라 또 추가적으로 변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참, 혹시라도 부위당 세트 수를 어떻게 기준 잡냐고 물으신다면 중첩되는 부위가 많이 적용되는 걸 하나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대략 이렇습니다. 스쿼트류 훈련이 있는데 하이바, 로우바, 프런트, 저처 이런 것들이 있죠. 한 다리로 스쿼트를 하는 훈련이 있는데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 리버스 런지, 피스톨 스쿼트 이런 것들이 있고요. 데드리프트류 훈련이 있는데 컨벤셔널 스몰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그리고 굿모닝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밀기류 훈련이 있습니다. 밀기류에는 수직 밀기와 수평 밀기가 있는데요. 수직 밀기는 오버헤드 프레스, 스탠딩 덤벨 숄더 프레스, 시티드 덤벨 프레스 등 지면과 수직인 상태로 상체를 세운 뒤 중력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미는 동작입니다. 수평 밀기에는 플랫, 인클라인, 디클라인 벤치 프레스, 그리고 클로즈 그립 벤치 프레스, 덤벨 프레스, 체스트 프레스 머신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당기기류 훈련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직 당기기와 수평 당기기가 있고요. 수평 당기기는 몸이 지면과 수평이 되는 자세에서 당기는 운동을 뜻하는데 꼭 수평이 돼야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수직으로 서서 하는 게 아닌 몸을 기울여야 하는 운동이며 그 종류로는 흔히 자주 하는 바벨로우를 비롯하여 가슴을 벤치 등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당기는 머신로우, 덤벨로우나 한 손씩 벤치를 짚고 시행하는 원암 덤벨로우, 케이블 앞에서 상체를 숙인 뒤 아래에서 대각선 위쪽으로 당기는 케이블 로우, 수평으로 당기는 시티드 케이블 로우 등이 있습니다. 수직 당기기는 허리에 불편을 주는 운동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 사실 종목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친업, 풀업, 래플다운 정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부위별 고립 훈련이 있습니다. 2두, 3두, 대퇴 2두, 대퇴 3두, 어깨, 승모, 종아리 등을 자극하는 운동 종목이고요. 복근 훈련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라인 레그 레이즈, 행잉 레그 레이즈, 쉿업, 크런치, 할로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레그 프레스 훈련으로 레그 프레스, 헥스쿼트, 스미스 머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힙 힌지류 훈련으로 힙 트러스트, 글루트 브리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려던 게 말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훈련 종목의 그룹을 묶어 두시면서 세트 수를 조정하시면 좋습니다. 아무튼 만약 미는 훈련을 예로 들었을 때는 수직 밀기, 예를 들면 벤치 프레스, 그리고 수평 밀기, 예를 들어 오버헤드 프레스의 총 합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직 밀기와 수평 밀기를 따로 그룹 지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두 훈련의 협력근이 꽤나 겹치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다른 한 운동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높아짐에 다시 또 한번 언급하자면 이 논문 자체가 제 의견은 아니며 누구든 40세트를 해도 20세트를 한 것보다 더 큰 둔매스를 보이지만 누구는 또 아닐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한 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개개인에 따른 커스터마이징 작업을 스스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이클이 여러 번 거듭돼 갈수록 자신의 몸에 맞춰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매번 스스로의 피드백을 기록 후 조정해 나가셔야 합니다. 물론 자신은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해도 별로 불편한 게 없다면 당연히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요. 사실상 맞춤 정장이 필요 없는 마네킹 몸매분들이 생각보다 꽤 계시긴 합니다. 이상 도미닉이었습니다.